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HLB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오늘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HLB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 여러모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기분이 안 좋기 때문에 일단 내용 자체를 좀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도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HLB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좀 무상증자를 통해서 올라왔다가 시장이 빠지다 보니까는 좀 굉장히 같이 휩쓸려서 좀 빠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시가 자체를 75,100원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 시장 밀리면서 한 68,900원 이 정도까지도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보통은 이제 무상증자라고 하면은, 무상증자, 어떤 회사든 무상증자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상한가까지는, 한 번씩은 상한가 근처까지는 올라갔다,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이연상을 가거나, 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자, 최근에 이렇게 좀 다시 올라왔다가 하는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무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HLB 정도면은 좀 무상증자를 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회사가 분위기나 이런 것도 괜찮았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연상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좀 큰 이슈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좀 만만치도 않고 HLB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LB랑 이제 HLB 생명과학이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고, 기존 주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 주식 한 주당 무상 주식 한 주를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상증자 재원으로는 이제 3,700억 원 규모의 주식 발행 초과금을 활용할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무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HLB가 265억, 그리고 HLB 생명과학이 235억 원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LB 말로는 이제는 장기간 신약 개발로 배당을 하지 못했었고, 특히 코로나 NDA가 지연되는 과정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금융당국의 조사 내용이 보도돼 주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준 주주들을 위해서 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하는데, 이러기에는 조금 너무나도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나 이 생각이 많이 들면서도 그래도 이 HLB가 주주들을 위해서 어떻게라든지 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최대한의 좀 노력은 하고 있다, 이 정도 마음은 좀 알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HLB에 대한 좀 불신이나 민심을 다시 되돌리기에는 조금은 한 박자가 늦은 게 아닌가, 이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의 조사 관련해서는 HLB가 계속해서 충실히 소명 중이다라고는 하고, 결국에는 의혹이 해소가 될 것으로 좀 확신을 한다라고는 하는데, 이거는 항상 당연히 이렇게 말을 하겠죠. 이거는 당연한 말을 한 거기 때문에 좀 이거에 대해서는 좀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 좀 결과가 나와 볼 때까지는 우리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위쪽에 계신 분들, 이 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에 여기서 75,000원까지 올라왔다라고 해서 팔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 위에 계신 분들, 이 위쪽, 자, 여기나 이 위쪽에 계신 분들은 차라리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현금을 소진을 하지 마시고, 좀 여기다가 계속해서 비중을 넣는 것보다도 좀 내용 자체, 좀 결과 자체를 기다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그 결과가 계속해서 비중을 추가하고 현금을 하고 뭘 다 했는데 거기서도 좀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더 내려갈 수 있는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현금 소진 자체를 좀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차라리 좀 결과가 위쪽에 계신 분들은 좀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현금을 쓰지 마시고 좀 기다려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어제 HLB 최대 주주의 뭐 특수관계인 이현아 씨가 이제 회사 주식을 장내 매도를 해서 지분 변동이 발생을 했던 공시도 한번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진양곤 회장의 배우자로서 기존의 1.28%의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었고, 장내 매도 물량이 56만 4,974주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좀 HLB의 최대 주주 그리고 뭐 특수관계인 지분율을 기존의 13.80에서 12.73으로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식담보대출을 상환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뭐 불거진 위암 치료제 리보세나립 임상 3상에 대한 허위 과장 공시 의혹이 대두가 되면서 전 회장이 주식담보대출 연장이나 아니면은 신규 대출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주식담보대출 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반대매매라든지 상환 불가 뭐 이런 악성 루머가 굉장히 난무했던 점을 감안을 하면은 회사의 취약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좀 차단한다라는 목적도 좀 풀이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HLB 같은 경우에도 뭐 이렇게 움직임 자체를 놓고 보면은 참 뭔가를 계속해서 좀 그래도 하려고는 해요. 왜냐면은 2008년 HLB 경영을 시작한 이래로 뭐 진 회장 본인이나 아니면은 배우자의 좀 유상증자 참여 목적 외에는 뭐 단 한 주도 주식 또 매도를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자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좀 땡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금융당국 조사 내용이 언론을 통해서 뭐 보도가 되고 주가 변동이 커졌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제 진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대출을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배우자가 직접 담보 상환에 좀 나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지금 계속해서 좀 이 돈을 모으고 있다, 이게 좀 돈을 어떻게든 좀 풀어서 쓰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다시 한번 주가가 원상복구가 다시 되려고 하면은 이 소명을 확실히 해서 의혹을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주가는 돌아가는 부분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또 어설프게 막 애매하게 또 얘기를 하고 뭐 말장난을 치고 이러면은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시 한번 돌아가려면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뭐 HLB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가고 또 다시 내려왔다라고 해서 좀 새로 새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우선 안정적인 거를 먼저 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거를 접근을 한다라고 해도 좀 여러분들이 뭐 마이너스 2% 3% 손절 라인 잘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시면은 뭐 접근을 뭐 하셔도 뭐 되기는 한데, 저는 항상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좀 저는 안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의 뭐 자율이기 때문에 제가 뭐 하지 마라라고 딱 말씀드리기도 좀 그러고, 저는 안 해요. 저는 안 한다. 딱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위에 계신 분들도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움직임 자체라든지 소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너무 막 그렇게 최악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상증자를 통해서 좀 그래도 주가 반등을 노렸다라는 거는 지금 그래도 HLB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최대한으로 좀 하고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희망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재무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런 회사는 지금 뭐 기술 이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유보율 자체를, 부채 비율을 좀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래도 좀 올해 2분기랑 3분기 이때를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을 굉장히 많이 줄여놨어요. 1분기 때는 뭐 80일까지 올라갔던 거를 다시 한번 좀 2분기, 3분기 때는 25, 27까지 좀 줄여놨기 때문에 그래도 회사에는 좀 자금 자체는 좀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소명하는 내용을 좀 우리는 좀 기다려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금 수급적인 부분을, 자, 그리고 좀 재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뭐 매출액 자체는 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는 좀 더 늘어난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조금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년 2019년도 대비해서 지금 적자폭 자체가
22% 정도까지도 좀 확대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금 많이 안 좋아졌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거를 뭐 핑계 아닌 뭐 핑계를 회사 쪽에서 뭐 얘기를 해보면은 뭐 선박수주 증가라든지 아니면은 리보세라믹 글로벌 특허권 양수에 따른 뭐 중국 로열티 수입 인식으로 매출이 좀 증가를 했는데 좀 자산 대손 설정이라든지 뭐 환율 급락으로 인해서 환차손 등 뭐 일시적인 금융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지금 뭐 재무적인 부분보다도 일단 뭐 소명 자체를 좀 빨리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좀 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랑 좀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실시간으로 좀 같이 보기 위해서 100% 무료방을 열어놨어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부담 없이 오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카톡방, 무료 카톡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무료방 주소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같이 실시간으로 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엇을 봐야 되고 어떤 섹터라든지 어떤 테마를 우리가 좀 단기적으로 볼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추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무료방에서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제발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동네 주식 공부방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좀 알차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